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헤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저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270페이지 로마字 3번 제안의 대상 보겠습니다. 사마헤럴TV 질적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字 3번의 제안의 대상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자유권 한정설이 있긴 하나 기본권 전반설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헌법 제37조 2항도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자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들이 그 대상이다.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에 대해 그 제한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그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자유권 한정설은 타당성이 없다. 로마자 4번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1번의 법률의 개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무엇보다 먼저 국회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형식은 법률이 아니나 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성립되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실질적인 법률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과 같은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은 법률이 구체적 위임을 해준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80페이지 일반성, 추상성 양가 1번의 개념과 원칙 동그라미 1번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어느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이미 발생한 어느 특정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이 나타나면 적용이 될 것을 예정하기에 추상적이어야 한다. 법률이 이처럼 일반성, 추상성을 가져야 하므로 법률 그 자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구체적 효과가 나오는 작용은 처분이다. 공법에서 처분이라는 용어는 구체적 효과를 바로 발생시키는 집행작용을 말한다. 처분과 같은 법 집행이 있어야 비로소 어느 특정 국민에게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양가로 2번에 일반성, 추상성의 근거, 이유 법률이 일반성, 추상성을 가져야 하는 근거는 동그라미 1번에 법적 예측 가능성, 동그라미 2번에 법적 안정성, 동그라미 3번에 평등 원칙이 있다. 만약 법률이 언제든지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면 그 제한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이 특정인과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들에서와 차별을 가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의 또 다른 근거는 권력분립주의에서 찾기도 한다. 처분을 할 권한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은 행정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권의 구체적 처분을 직접 하게 되면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281페이지 안가로 3번에 처분적 법률, 개별사건 법률, 개별인 대상 법률. 처분적 법률이란 법률 자체가 어느 특정 사람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바로 권리나 의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 처분을 바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적 법률은 그 법률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효과가 바로 발생하게 된다. 처분적 법률로는 동그라미 2번에 개별사건 법률, 동그라미 2번에 개별인 대상 법률이 있다. 처분적 법률은 개별성, 구체성을 가지는 바 위에서 본 법률의 일반성, 추상성 요건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처분적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 오늘날의 평등의 관념은 형식적, 외형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상대적 평등의 관념으로서 차별일지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있음이 평등하다. 따라서 처분적 법률은 실질적, 상대적 평등의 관념에서 그 법률이 적용되는 사람, 사항들과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 사항들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포함될 수 있다. 헌재 판례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위헌 제청 사건 등에서 우리 헌법상 어느 곳에서도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물론 개별사건 법률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도 없는 바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 법률 또는 특정 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처분적 범위를 넓게 인정해서는 아니 되고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282페이지에 3번의 명확성, 양가를 관한 명확성 원칙의 개념과 기능.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내용이 그 제한을 받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료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기본권 제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확대해서 가능성이 있거나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명확성은 주지성,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자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명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주재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떠한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명확성 원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방지함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자유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양가를 권해 명확성의 정도와 판단 기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민원은 항상 이리적으로 일반인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것이 물론 이상적이다. 그런데 앞서 법률의 요건으로서 일반성과 추상성을 요구한다고 하였고 또는 인간상에게 복잡하다하여 이를 규율하여야 할 대상이 폭넓고 다양하므로 법률의 민원을 이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명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현재 판례는 다소 개방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나 법률에서 통하여 적용의 자의성이 배제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권들마다 개별적으로는 그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기본권들이 있다. 즉, 그 제한의 효과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영역을 미칠 경우에는 제한의 법규형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조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등에서 더욱 강한 명확성을 요구한다. 조형법정주의가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고 신체의 자유는 국민의 지초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조형법정주의가 238페이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도 민주정치의 초석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을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 일단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